지금 이 사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죠. 근데요, 감정은 이미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방향이 정해졌어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움직일까, 또 참을까, 그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리딩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정말 행동 직전인지 이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카드 선택 들어갈게요.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부터 정거장 리딩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을 먼저 카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의 지금 드러난 감정의 방향이 어떤지, 속마음은 어떤지 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완드 기사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불씨가 다시 붙은 상태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꺼진 감정이라면 이런 카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건 요즘 들어서 문득문득 당신 생각이 확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뭐 길을 가다라든지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그게 연관이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당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괜히 예전 상황을 떠올리기도 해요. 예전에 나눴던 대화라든지 데이트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올려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괜히 당신을 염탐하기도 합니다. SNS를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카톡 프로필 같은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지금 이 사람의 현재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방향은 불씨가 살아난 느낌이 좀 있어요. 감정이 정리된 게 아니다. 그런 느낌도 있고 오히려 그 감정이 꿈틀거리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게 겉으로는 좀 티가 안 났을 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를 보자면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과거를 생각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 자체가. 컵 6번이라는 카드는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애틋한 기억들을 다시 불러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의 추억이 꽤나 크게 이 사람한테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았던 기억들이 지워지지 않는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억들이 더 선명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느낌도 들어요. 특히 당신이 웃던 모습, 따뜻했던 말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감정의 방향은 미래보다는 과거의 감정, 회복적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 오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싶다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 생각이 자꾸 맴돌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꿈틀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감정을 끊었다면 이런 카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카드의 조합을 보자면 이 마음이 꿈틀대는 이유가 어떤 당신과의 추억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애틋했던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음 카드를 보면은 펜타클 2번이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맞지만 근데 이 사람이 갈팡질팡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직은 갈팡질팡한다 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
라는 건데, 다가갈까? 아니면은 다가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겠죠. 지금이 맞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물론 이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까지는 옮기지는 않네요. 머릿속을 보면은 계속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당신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사람 스스로가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그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정은 꿈틀꿈틀대고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행동으로 봤을 때는 아직 보류 중인 상태인 거죠. 양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보여지는 카드라고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 나온 카드로 확인해 보자면 스트렝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스트렝스는 힘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힘이라는 건 어떤 내면의 힘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참고 있는 힘일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감정을 컨트롤하려 하는, 무언가를 참으려고 하는 그런 힘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 지금 참고 있는 건데, 이 참고 있다라는 거는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참고 있고, 그리고 행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참고 있는, 그런 참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쉽게 보이지 않고 싶어 합니다, 당신한테.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고민하고 망설이고 이 두 가지의 방향을 저울질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의 방향은 분명히 당신 쪽으로 기울어 있다, 꿈틀꿈틀대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딱 확신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멈춰 있는 상태고요. 이 사람 안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이 됐지만 겉으로는 조금 조용한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의 지금 드러난 감정의 방향은 어떠한 방향일지, 그리고 이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대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다음 질문은 이 사람이 지금 어쨌든 당신에 대한 마음도 있고 행동 직전까지 온 느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꿈틀대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전반적인 카드 흐름을 보면은 처음 나온 카드가 빅토리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 빅토리 카드는 외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깨달았다 라는 외침이에요. 유레카를 외치듯이 뭔가를 깨달았다라는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드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깨달음이 들어온 건데 그동안은 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신에 대한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인정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아직 마음이 좀 남아있구나 라는 거를 안 거예요. 괜히 질투도 나고 괜히 당신 근황이 신경 쓰이는 걸 인지한 거죠. 그리고 당신을 놓쳤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 관계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다시 한번 그려보고 다시 한번 꿈꾸게 되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는 카드예요. 네, 그만큼 어떤 깨달음이 있고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를 보면은 완드 8번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완드 8번은 되게 속도감이 있어요. 이 번개가 내리치듯이 빠른 전개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마음속의 속도감은 굉장히 빠르게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그냥 내비두거나 좀 천천히 생각하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이런 게 확 전개가 빨라지고 확 올라온 느낌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연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연락을 할까 말까 이런 문장까지도 써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행동 직전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 카드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계기, 작은 계기만 생기면 확 움직일 수 있는 행동 직전의 에너지가 맞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상태, 한켠의 마음을 좀 보자면 아직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그 연결이 아직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언젠간 다시 만나거나 우연이라도 만나거나 작은 계기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닫힌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씩 문을 열어두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행동 직전의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다가가 볼 명분을 찾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관계를 다시 조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들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을 인정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아, 내가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구나. 그럼 남녀 간의 끌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상태고요. 이제 남은 걸 보자면 이 사람의 용기 내는 부분이에요. 행동 에너지는 올라와 있는데 이 용기가 좀 필요한 거죠. 그 용기 한 스푼이 주어지면은 이 사람은 행동으로까지 실제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 흐름이에요. 작은 계기가 있으면 터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행동 직전까지 온 이유를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전반적으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전개가 좀 깨달음 이후로 빨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다시 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에요. 네, 그게 바로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유가 있는데 행동 직전까지는 왔는데 결론적으로 행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망설이는 이유, 카드를 통해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망설이는지를 볼 겁니다.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이 사람이 망설이는 이유를 봤을 때는 일단은 당신이 싫어서는 절대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그냥 묶여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그 묶여있다라는 거는 혼란스럽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묶여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처도 있을 거고 자존심도 있을 거고 확신 부족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카드 흐름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의 마지막 고비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감정 자체는 살아있지만 이런 본인을 막는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겁니다. 처음 나온 카드가 소드 8번, 소드 8번이 나왔죠. 소드 8. 이거는 뭐냐면 자기만의 생각에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간단하게는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그려보는 겁니다. 혹시 또 어색해질까봐 아니면은 내가 또 차일까봐
당신이 차갑게 나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머릿속에 부정적인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감정보다는 생각이 많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야 돼요. 연애는 생각의 싸움이 아니라 타이밍의 싸움이나 그냥 오히려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중하면서도 생각이 많은 그런 느낌들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상상 속에 걱정이 큽니다. 그 걱정은 행동을 늦추게 만들 수밖에 없다. 묶어둘 수밖에 없다. 라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게 바로 행동 직전에 이 사람이 멈추는 이유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두 번째 나온 카드도 결이 비슷한데 일단은 방어심이 강합니다. 경계심이 좀 있어요. 좋아해도 쉽게 티를 안 내는 느낌도 있고 예전의 상처가 이 관계에 대한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해도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연락을 했는데 또 내가 상처를 받거나 이 관계가 또 흐트러지면은 그 크기가, 상처의 크기가 더 커질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 스스로가 방어벽을 좀 세운 느낌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래서 한 번 더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아직 내가 괜찮은 위치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는 펜타클 라이트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감정이 올라와도 행동은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감정과 행동이 비례하진 않아요. 충동적으로 확 달려오는 타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멈춰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멈춰서 쉬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딱 확신이 생겨야 이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충동적이지 않다 보니까 가볍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저절로 행동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만큼 가볍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신이 생기면 꾸준히 가는 느낌은 있지만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그 확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마음을 깨달은 게 최근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최근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느끼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야 연락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흐름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어떤 확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의 망설임의 이유는 전반적으로는 상처와 자존심, 그리고 확신 부족, 이 세 가지가 겹쳐서 생긴 망설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감정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락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행동이라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람의 감정은 분명히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다 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꿈틀대고 움직이고 있는 느낌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행동으로 나오기 직전 마지막 그 문 앞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마지막 벽 앞에 서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당신이 완전히 닫혀 있거나 이 사람이 감정을 끊어냈다면 이런 카드의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카드 흐름이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속도는 조금 느리긴 합니다. 근데 방향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의 감정의 방향은 당신 쪽으로 기울어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이 사람은 용기가 부족한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용기와 타이밍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죠. 모든 분들 상황에 100%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흐름과 시기,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1대1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슈퍼땡스와 댓글로 당신의 에너지를 남겨주세요. 다음 정거장에서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정거장 리딩은 마무리했고요. 열차는 다음 정거장인 두 번째 정거장으로 이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이 사람 어떤 상태일까요? 속마음이 어떨지 카드로 알아볼게요. 진짜 행동으로 옮길지 아니면은 또 참을지 알아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컵의 기사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컵은 감정을 의미하는데 컵 기사는 되게 이제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감정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말 그대로 감정 전달의 카드이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연락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오히려 계산하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괜히 당신의 말 한마디에 크게 반응하고 괜히 작은 신호에도 의미 부여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당신에게 부드럽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참는 카드가 아니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카드에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연락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감정은 분명히 부드럽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이 사람 자체가 쉽게 들이대는 스타일은 아니다 라는 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황제라는 카드예요. 사실 이 황제라는 카드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고집도 세고 본인만의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 라는 게 느껴지는 카드예요. 그 체면, 내가 말한 거를 지켜야 한다라는 체면이라든지 내 자존심 이런 게 좀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막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카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것 같다 라고 느끼거든요. 그런 게 은근히 싫대요. 내가 뭔가 지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내 자존심이 쉽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계산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스스로가 확실히 안전하다 라고 느껴야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까 마음이 올라와도 쉽게는 못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을 막고 있는 흐름도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카드만 봐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연락을 할까 말까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동 직전에 갈림길의 카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정만 남은 상태인데 이 자존심 때문에 연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카드 그림을 보면은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들고 있는 쪽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은 들고 있는 쪽은 연락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흐름으로 더 많이 보여지고 있기는 해요. 말 그대로 행동 직전의 상황인 거죠. 마지막 나온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거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타이밍의 카드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연한 계기라든지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상황이나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전환점이 생기면서 이 사람은 감정이 자존심을 이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락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감정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보여져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뜨면은 좋은 쪽에 운명의 흐름이 이어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이 올라와서 당신에게 부드러운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움직이는 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작은 계기가 생기면 그 계기 때문에 행동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흐름이 아니고요. 점점 당신에 대한 마음이 짙어지는, 그리워지고 짙어지고 그런 카드로 보여지면 됩니다. 네,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이에요. 다만 이 사람은 자존심이 좀 있고 본인의 체면이라든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만 떨쳐낸다면 충분히 연락의 가능성은 높은 흐름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 진짜 행동으로 옮길지 아니면 또 참을지 이 사람의 속마음과 현재 상태를 카드 흐름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움직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한테 다가올까요?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그 행동 흐름을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마지막 나온 카드가 선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되게 좀 밝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처음 나온 카드와 좀 상반된 느낌은 있어요. 소드는 좀 날카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밝은 느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고백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볍게 시작하면서 당신의 반응을 떠보면서 천천히 이어나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나온 카드가 소드 기사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즉흥적일 수 있어요. 가볍게 갑자기 툭 던지는 그런 직설적인 연락일 수는 있습니다. 길게 고민하다가 그냥 한 줄 정도 보내는 거예요. 감정적인 고백보다는 그냥 가볍게 친구처럼 안부를 묻는 식으로 톡하고 보내는 거죠. 제일 많이 보내는 건 이런 거겠죠.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말은 되게 담백한데 속에서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 소드라는 것 자체가 감정 표현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신의 반응을 떠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첫 시작은 당신의 반응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떠보는 식의 연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은 펜타클 3번, 코인 3번이 나왔는데 만약에 연락을 하다가 만남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 사람은 명분을 만들 거예요. 그 명분을 봤을 때는 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신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공통 감신사에 대한 핑곗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것보다는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친해지려는 노력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존심과 체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핑곗거리를 만들면서 당신의 그런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방식 자체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도 다 표현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천천히 떠보면서 당신의 반응을 체크하고 계획을 세워서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도움을 받거나 요청을 하면서 천천히 친해지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대놓고 감정을 표현하는 느낌보다는 본인만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신과 연결된 그런 상황을 잘 찾아내서 그런 걸 이용하는 쪽으로 연결한다라는 거죠. 우연처럼 접근하는 느낌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하고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카드네요. 근데 마지막 나온 카드가 선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 해도 당신이 잘 받아주고 서로가 어떤 대화만 잘 된다면 두 분의 관계는 밝고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대화의 흐름만 잘 풀린다면 되게 밝은 느낌입니다. 이 사람도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표정이 숨기지를 못해요. 당신 앞에서 괜히 기분 좋아하는 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핑곗거리를 만들어도 당신 앞에서는 뭔가 표정이 풀려지고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티가 나는 거죠. 행동은 담백하고 뭔가 툭 던지는 느낌이어도 표정을 봤을 때는 밝고 솔직한 느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당신한테 움직인다면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감정 고백을 하거나 바로 뭔가 이렇게 긴 톡을 보내거나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닐 것 같고 반응을 떠보면서 핑곗거리를 만들면서 천천히 작업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드라마틱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고백하는 흐름은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시작해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속마음이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진짜다라는 겁니다. 그 속마음은 표정과 분위기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움직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올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그렇다면 그래도 이 사람이 망설이고 있는 것도 좀 보여졌어요.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황제 카드처럼 자존심과 체면이 나타난 것처럼 이 사람의 어떤 행동 직전의 모습을 막고 있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행동 직전에 행동을 막는 장애물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소드 5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소드 5번은 뭐냐면 그냥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 사람 아까부터 나온 게 자존심, 체면 이런 게 나온 거 보면은 그냥 괜히 당신과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당신이 더 여유 있어 보이면 이 사람은 더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밀당처럼 느끼면 더 방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대요. 또 그런 게 싫대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더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미묘하게 이런 거에 어떤 기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괜히 내가 더 좋아하면 지는 것 같고, 몰래 지켜보면서 당신이 날 좋아하는 거 아닐지, 그런 거를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의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고 싶지가 않은 그런 미묘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먼저 못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움직이면은 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고 본인이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의 행동을 막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의 머릿속 상황은 꽤나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느낌들이 있는 게 되게 많은 생각과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려보는 카드예요. 당신에 대해서도 많이 그려봅니다. 당신을 주체로 두면은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혹시 이미 정리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확인 안 된 불안감이 밀려온다라고 해요.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도 같이 올라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의 방향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확인 안 된 불안감들이 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현실보다는 상상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확인보다 혼자 고민하는 타입이에요. 직접 확인하기엔 무섭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 행동이라는 거는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는 펜타클 9번이 나왔는데 이 펜타클 9번은 뭐냐면 당신이 너무 잘 지내 보인다라고 해요. 그냥 느낌이죠. 당신이 너무 잘 지내 보이기도 하면은 이 사람을 망설이기도 해요.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도 되나? 당신이 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괜히 내가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매력적으로 보일수록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신중해지고 더 조심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되게 의아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멀어진다니.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표현을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럴수록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약간 무서워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이 존재감이 높을수록 이 사람은 위축되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 위축된 거를 절대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과 체면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위축됐어 이런 거를 표현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위축이 될 수는 있다 라는 느낌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행동 직전에 이 사람을 망설이게 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 사람의 행동을 막는 거는 감정의 부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자존심이나 부정적인 상상 속 불안감,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고 겹쳐지다 보면은 이 사람 스스로는 신중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을 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올라오고 계기가 생겨도 잠깐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도 나왔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느낌의 카드들도 많이 나온 거 보면은 이 사람은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막는 요인,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카드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보면 이 사람은 이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참을지, 움직일지. 감정만큼은 움직이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사람을 막고 있는 마지막 벽은 자존심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불안한 생각들이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당신이 완전히 닫혀 보이지만 않는다면 이 흐름은 다시 열릴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이나 가볍게 시작하는 연결이 충분히 가능한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나쁜 방향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막고 있는 망설이는 포인트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에요. 상황과 타이밍에 따라서는 조금은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한 시기,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시기와 행동 타이밍이나 상대방의 성향까지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1대1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는 저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이 열차가 달려나갈 수 있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리딩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럼 열차는 이어서 다음 정거장인 세 번째 정거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세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과 당신, 결국엔 어디까지 갈 관계일까요? 그 사람의 속마음과 이 관계의 흐름을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이 관계는 감정만으로는 흘러가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서로가 균형이 결국에는 맞아야지만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이 저스티스라는 카드는 서로 간의 균형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 마음의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맞춰나가는 게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이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좋아하느냐, 누가 더 움직이느냐, 이게 계속 한쪽으로는 기울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저스티스, 정의 카드는 은근히 냉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맞으면 되게 오래가는 그런 카드고요. 근데 균형이 깨지면 바로 정리가 되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컵 8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컵 8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한 번쯤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민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흘러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관계 자체가 애매해지다 보면은 당신 쪽에서 지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카드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감정은 있어요. 그 사람이 감정은 남아있고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나 좋아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확신까지는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가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보여지는 카드 흐름이에요. 이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감정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상처를 피하려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관계에 대해서 포기할까?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애매모호하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다른 느낌의 결의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은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게 있고요. 다음 카드를 보면은 완드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완드 4번이 나온 거 보면은 두 분이서 다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가 이 균형만 잘 맞고 작은 계기가 생겨서 연락만 잘 닿는다면 그 티키타카가 그 온도가 잘 맞으면 두 분이서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도 꽤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노력이 필요한 카드예요. 조건이 맞아야 되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템포를 맞춰가야 돼요. 그 템포를 잘 맞춰갈 때는 관계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가벼운 썸 카드가 아니에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서로의 균형감만 잘 잡는다면, 속도 조절만 잘 잡는다면 안정감을 이룰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이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온 카드. 마지막 나온 카드는 중독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타로 카드에서는 악마를 뜻해요. 이 악마 카드가 맨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긴장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긴장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관계 자체가 서로가 뭔가 집착 요소가 생길 수 있는 관계예요. 질투라든지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밀당 같은 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관계입니다. 두 분이 그런 기싸움을 하고 있거나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세거나 뭔가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이기적인 요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긴장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컨트롤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여전히 자존심이나 밀당 이런 게 과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건강하지 않은 흐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의 끌림, 남녀 간의 끌림이나 서로 간의 끌림은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끌림은 꽤나 강해요. 약간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만큼 이 자존심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경고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느 정도는 내려놓는 여유를 가지고 내려놓고 뭐 연락이 닿더라도 조금 균형을 맞추려는 스탠스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관계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감정만 믿고 가면 안 되고 흔들립니다. 서로 맞춰나가는 노력과 어떤 조건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안정감 있게 나아가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오래가고 잘못하면 엇갈린다 라는 게 이 관계의 흐름이라고 해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과 당신 관계 흐름이 어떨지를 카드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 그거를 카드로 볼 거예요.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은 처음 나온 카드가 타워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타워의 그림을 보면은 되게 붕괴되고 있고 뭔가 이제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충격적인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관계를 움직이게 만들려면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꽤나 큰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갑자기 차갑게 나온다라든지 뭐 연락할 수 있는 루트를 끊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자극이라는 걸 봤을 때는 당신이 다른 이성의 기운이 보여지거나 다른 이성을 가볍게 만나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됐을 경우 그런 느낌으로 어떠한 자극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이런 자극이 생겼을 때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 위기감이 들었을 땐 이 사람 스스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안정적일 때 잘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흐름이 안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애매모호하게 그냥 내비두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이 조금은 생겨야 이 사람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타워라는 카드 자체가 충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서야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기사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펜타클 기사는 꾸준함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가볍게 몇 번 흔드는 거는 이 관계에서는 잘 안 통합니다. 필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고 감정 기복이 없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이 사람은 불안정한 신호보다는 안정적인 확신에 움직인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당신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성급하거나 되게 빠른 느낌으로 뭔가를 진행하다 보면은 더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나온 카드는 교황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교황이라는 카드는 이 사람이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진지함을 좀 느껴야 됩니다. 그냥 가벼운 연애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좀 필요해요. 이 교황은 책임 카드이기 때문에 장난 같은 밀당보다는 성숙한 태도에 더 끌려요. 이 사람도 성숙해질 필요가 있지만 당신도 여유 있고 되게 성숙한 느낌을 주셔야만 이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감과 안정감이 동시에 필요해요. 어설픈 밀당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지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를 알아봤는데 큰 자극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당신이 여유로운 스탠스를 주는 방법, 그리고 서로가 좀 성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당신을 궁금해하고 뭔가 연락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결정적으로 생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질문은요. 지금 현재 당신이 이 관계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행동은 뭐가 있는지 좋은 카드 3장을 뽑아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습니다. 처음 나온 카드가 소드 10번이 나왔는데 사실 이 소드 10번은 조금 안 좋은 카드긴 해요. 뭔가 인연이 끝난다라든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말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방향이 있어요. 감정 폭발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감정 폭발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연락 안 해? 나를 갖고 노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어떤 스탠스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바로 끝나는 관계예요. 이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공격받는 느낌이나 압박이 들어가면 바로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척을 하거나 비난 섞인 말을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관계가 끝나게 하는 지름길이다 보니까 그냥 당신은 여유 있게 이 사람을 대처하셔야 돼요. 되게 차분하거나 친구처럼 다가가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애가 타서 이 사람 스스로가 감정 폭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도 보여져요. 당신은 약간 컨트롤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카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카드도 비슷한 결이긴 합니다. 이 사람과 자존심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존심이 근데 세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도 답답하고 너무 짜증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에 이 사람에 맞춰서 자존심 싸움을 하다 보면은 이 관계는 좋아지기가 너무 힘들긴 합니다. 누가 더 연락 안 하나, 누가 더 참나 이런 게임에 들어가시면 사실은 둘 다 지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의 성향도 밀당이 과해지면 아예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기도 하거든요. 가벼운 밀당은 괜찮아요. 하지만 의도적인 밀당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 흐름이다 보니까 이 관계를 조금 우선순위로 두기보다는 약간 보험 느낌으로 두시면 더 좋긴 해요. 여유 있는 스탠스가 있을 때 이 관계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에 대한 감정이 이 사람도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여유로운 스탠스를 두실 때 오히려 이 관계는 더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자존심 싸움을 한다면 그냥 멀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나온 카드는 여사제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여사제 카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너무 감출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너무 쿨한 척을 하거나 여유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척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해요. 쿨한 척이나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런 걸 하면은 이 사람은 눈치가 둔해요. 그래서 당신의 감정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냥 떠나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생겼구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너무 마음을 숨기면은 오히려 안 좋아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주되 아주 약간의 힌트만 주세요, 이 사람한테. 그 약간의 힌트를 줘서 이 사람이 연락 오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한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유 있는 스탠스를 주시되 그렇다고 너무 차가우면 안 된다. 그리고 약간의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힌트를 이 사람한테 줘서 이 사람을 애가 타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급함과 자존심 싸움, 그리고 과한 침묵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흐름은 유지가 되고 오히려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 수 있고요. 행동 직전에 관계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관계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한번 삐끗하면 완전히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 흐름이라고 해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당신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행동을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려 보자면 이 관계에 관한 가능성은 분명히 살아있기는 해요. 하지만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아닙니다. 이 운명의 흐름이 어쩌면 당신과 그 사람의 능력에 맡겼을 수도 있어요. 뭔가 운명의 흐름이 도와준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좀 성숙해져야 되고 서로가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끗 차이로 갈리거나 한 끗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감정은 살아있기 때문에 태도가 결과를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자극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 자극이 과하면 깨질 수 있고요. 안정은 중요하지만 지루하면 멈춥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감정보다는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이 나랑 정말 만났을 때 당신이 정말 행복한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까지 이 사람을 잡고 싶다면 이런 제 조언을 참고하시면 되지만 근데 과연 내가 이런 전략까지 세워서 이 사람을 만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 기준에 정말 맞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이 이 사람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당신의 상황에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전략을 잘 세운다면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관계 흐름이기는 해요.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라 다수에 적용된 리딩이긴 합니다.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한 시기나 재회 가능성이나 상대 성향까지 구체적으로 1대1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슈퍼땡스와 댓글로 에너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참고할 수도 있고요. 네, 오늘도 리딩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기까지 세 번째 정거장 리딩은 마무리하고 열차는 다음 정거장인 네 번째 정거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네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의미인지를 카드로 알아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컵 여왕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당신은 그냥 스쳐 지나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 감정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예요. 특히 이 사람이 힘들 때, 외롭거나 공허할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컵 퀸 카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되게 정서적으로 기준점 같은 그런 존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편안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 카드가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거는 당신은 이미 가벼운 호감의 위치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기준점이 된 그런 존재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정말 나한테 잘해줬고 특별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을 뿐이지 그 당시 당신과 만나고 있을 때는 그냥 익숙했고 편안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서야 깨달은 부분들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익숙하고 당연했기 때문에 표현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현재 당신은 되게 특별한 존재로 남아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리고 다음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일단 당신을 가볍게 소비하는 사람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있대요. 안정적인 그림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두 분이서 미래까지도 바라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잊기가 힘든 거예요. 가볍게 소비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눴던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미래의 그림까지도 그려봤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서 당신은 쉽게 잊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그냥 가벼운 만남이나 썸 수준의 카드가 아닙니다. 현실 가능성까지 생각해본 위치의 카드예요.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계산들이 길어지고 이 사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실행이 느려졌을 뿐이고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당신과 공유하고 대화로 맞춰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은 부족해요. 그러지 못했던 게 흠이 됐고 서로가 사소한 어떤 오해라든지 서운함들이 쌓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다음 카드를 보면은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당신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 눈에는 경쟁 구도에 있는 느낌도 있대요. 그 경쟁 구도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까?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이성이 생겨서 나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든대요. 내가 밀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당신에게 쉽게 못 다가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존재감이 명확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축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위축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내가 과연 당신 그 옆에 맞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자기만의 좀 결핍도 있어 보이는 흐름입니다. 네,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보면은 소드 2번이 나왔는데 일단 이 사람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은 당신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안정적인 그림까지 그렸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소중한 것도 있고 물론 그리움이나 보고 싶은 감정도 같이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마지막 나온 카드는 결이 조금은 달라요. 이 사람의 태도 자체를 보면은 감정을 닫아놓은 느낌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일부러 감정을 반쯤 닫아놨어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인 건 맞는데 그걸 계속 열어두면 본인 스스로가 힘들대요.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일부러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위치나 존재감이 낮아진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무섭고 겁이 나서 그냥 가장 편한 방법인 그냥 피하기를 택한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죠. 마음을 눌러두고 합리화를 하면서 난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눌러두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행동적으로 봤을 때는 당신에 대한 마음이 행동 직전까지 올라오는 건 맞지만 이 사람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눌러두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의 존재, 의미, 전반적으로는 대체 가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서 어떠한 기준점이 있다면 바로 그 기준점이 당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현재로 봐서 표현이 좀 줄어들고 연락이나 행동이 좀 안 보이는 부분은 이 사람이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생긴 방어 심리 때문이에요. 그냥 겁이 나고 뭔가 약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 약간 위축된 모습들, 자기의 결핍,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본인 스스로를 깎아내리다 보니까 쉽게 용기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방어 기제 때문에 당신에게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방어 기제가 이 사람의 행동 직전에 그런 모습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의 존재감이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위축된 느낌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사람 마음속에서 당신은 과연 어떠한 존재일지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까요? 당신에게 행동이나 스탠스를 취할지 그 행동 흐름을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습니다. 처음 나온 카드가 소드 기사 카드가 나왔거든요. 움직이긴 움직인다 라는 부분이 있네요. 이 사람은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 소드 기사는 행동력을 의미해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길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는 거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입니다. 근데 다만 감정적으로 달려오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시작하는 거죠. 당신에게 연락을 해도 그냥 툭 던지듯이 가벼운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긴 말 없이 가볍게 접근하는 약간의 충동적인 느낌이 들어간 카드예요. 이 사람의 자존심 때문인진 몰라도 떠보는 느낌으로 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너무 좋아 보이고 싶지 않아 해요. 당신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 마음의 크기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감정적으로 뭐 긴 연락을 하거나 의미가 들어간 연락을 보내면 내가 뭔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반응을 체크하기 위한 툭 던지듯이 시작하기 위한 말일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표현으로 보면 조금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트 소드는 좀 충동적이기 때문에 밤이라든지 술을 마셨을 때라든지 이 사람 마음이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시점에 툭 보낼 가능성도 높아요. 되게 담백하게 들어오는 연락인 거죠.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다음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연락을 한 이유도 그렇고 마음의 방향도 그렇고 당신을 쉽게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끈을 묶어두는 것처럼 당신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묶어두려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크게 배팅까지는 안 하는 구조긴 해요. 안전한 거리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싶은 그런 소유욕이 있는 거라서 완전히 당신을 집착하고 가지고 싶고 내 거야만 해. 이 정도는 아닙니다. 당신이 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자니 좀 겁이 나고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내 주위에 머물렀으면 좋겠대요. 그게 본인 스스로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마음도 안전하고 가장 편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애매한 느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완전히 떠나는 건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가가자니 좀 용기도 필요하고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싫은 겁니다. 감정적으로
리스크가 있고 혼란스러운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인 약간은 거리를 두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택한 거예요.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 마지막 나온 카드는 완드 3번이 나왔죠. 근데 다행히 완드 3번은 방향을 봤을 때는 당신 쪽의 방향입니다. 이 사람이 멀리 내다보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의 도착점은 바로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당신 쪽으로 시야를 넓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상태는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기회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본인한테 유리한 타이밍에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마지막 나온 카드가 가능성을 말하고 있고 넓은 시야와 방향성을 보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 자체가 당신일 거다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행동면이나 행동 흐름, 연락 가능성도 꽤나 높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연락을 했을 때 감정으로 드러내는 연락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가벼운 연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연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나름대로 체크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상황을 보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처음부터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행동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속도 면에서는 애매하긴 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게 넓은 의미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폭발적인 연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흐름 면모에서는 다시 두 분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은 충분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의 방향성은 타이밍의 싸움일 것 같네요. 어떠한 타이밍에 잘 맞아떨어지는지 그런 게 이 관계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질까요? 그 부분을 카드를 통해 알아봤는데 행동 흐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요. 이 관계에서 당신이 가져야 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를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 이 에너지 흐름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태도가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태도를 봤을 때는 여유 있는 태도가 필수긴 합니다. 낮추지 말고 밀어붙이지 말고 여유 있게 그 온도를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 흐름인데 처음 나온 카드가 여왕제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로 봤을 때는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진 매력이나 가치는 꽤나 높은 급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굽힐 필요는 없다. 당신이 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당신이 이 사람한테 매달리는 위치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된다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고 이 사람도 그걸 알기 때문에 괜히 불안해서 스스로를 괜히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출 필요는 절대 없다. 당신은 기다림 속에서 더 빛나는 카드예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당신이 굽히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굽히고 들어가면 상황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조절. 감정 조절이 핵심 포인트가 돼요. 조급해지면 안 돼요. 조급해지면 이 사람은 더 느려집니다.
강하게 이 관계를 강하게 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유지하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흐름은 잡되 압박은 하면 안 돼요. 이 관계는 밀어붙이는 순간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 나온 카드는 가능성 면모인데요. 일단 선 카드가 마지막에 좀 나오는 거 보면은 가능성 면모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이 관계 자체가 어둡게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두 가지의 방향성만 잘 맞춰 떨어진다면 두 분이서는 다시 균형과 어떤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느낌도 보여져요. 당신이 중심을 잡고 균형과 여유가 있다면 결국에 이 사람은 움직일 겁니다. 감정적인 면모는 서로가 끌림도 있고 교류도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 운명의 흐름이 다시 한번 두 분을 맞닿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가 연락이 닿았을 때는 이런 당신의 가치를 낮추지 말고 감정 컨트롤을 하시면서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 태도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관계는 가능성은 있으나 당신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관계에서 당신이 가져야 할 선택은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일단 당신은 이 사람 안에서 가볍게 지워질 존재는 아니에요. 되게 특별한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당신은 그 사람 마음속에 존재감도 있고 남녀 간의 끌림도 있고 위치로 보면은 급이 꽤나 높은 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워질 존재가 아니에요. 쉽게 잊혀질 존재도 아니고요. 하지만 감정이 높다고 자동으로 행동으로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느린 것도 있고요. 계산하는 면모도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가능성은 있는 흐름이지만 전략이 필요한 흐름이에요. 당신이 만약 흔들리고 불안해한다면 이 관계도 같이 흔들리고 흐트러져요. 중심을 잡는 게 꼭 필요합니다. 중심을 잡는 사람이 결국 흐름을 가져가고 주도권을 가져갈 거예요. 이번 흐름에서는 당신의 태도가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에요.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까지는 적용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확한 시기나 재회 가능성이나 상대의 실행력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 링크를 통해 1대1 상담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슈퍼땡스와 댓글로 에너지를 남겨주시면 이 열차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큰 원동력이자 연료 역할을 합니다. 네, 오늘도 리딩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계속해서 제가 리딩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네 번째 정거장까지 리딩을 마무리하면서 열차 운행은 종료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주제, 그리고 더 좋은 리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